계유일주가 이제 호랑이띠가 이제 호랑이띠를 보는 건데요. 내년이 이제 이민년이죠. 이민년에서 계유인데 이제 우리 연월일시 이제 사주에 8글자 사주 8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주 원국이라 그러죠. 사주 원국은 그 체의 영역입니다. 체라고는 몸체를 써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정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운이죠.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대운 자체도 이제 체 영역으로 넣기도 합니다. 체와 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뭐 사주 명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잠깐 내가 뭐 이제 내년 운이 어떤가 이런 거 이제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사주를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연월일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건데 그거는 삶의 어떤 전체적인 그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이고 매년 변하죠. 그거는 이제 이 세운을 대입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내년에 뭐 돈을 버냐, 내년에 직장을 뭐 이동이 있냐, 내가 승진하느냐, 뭐 돈을 버느냐, 자식이 어떻게 되냐, 뭐 결혼하냐, 뭐 이런 거죠. 뭐 자식이 어떨까 이런 뭐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뭐 사주 원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인생 전체적인 걸 갖다가 뭐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거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운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한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그 계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유라고 하는 그 일주를 보는 건데요. 다른 지금 연월시를 모르죠. 뭐 사주 경우의 수가 50만 가지가 넘는데 이 계유일주는 60갑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60을 하면 그래도 연월시를 포함하면 거의 8,0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뭐 해석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계유일주인데 그래도 뭐 천간의 어떤 천간과 지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운을 한번 본다는 것은 그게 뭐 일각에서는 뭐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를 많이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니까 이렇게 저도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뭐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유일주를 일단 봐야 되겠죠. 계유일주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밑에 보시면 계유가 여기 병지죠. 이 병지는 12운성상 이제 역마지에 해당이 됩니다. 계유가 이제 그 병지, 역마지를 깔았기 때문에 이 계유일주가 나름대로 활동성이 있어요. 의외로. 계유일주가 천간의 계수, 지지의 유금이 다 양이 아니고 음이죠. 음으로 구성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인 것보다는 좀 소극적이고 외성적인 것보다는 좀 내성적에 가깝습니다. 계유일주가. 그러한 계유일주가 이 지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깔았죠. 유금 밑에 지장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이거는 이제 편인하고 정인이 이제 있는데 12운성상 이 경금하고 신금은 유로 본다 그러면 녹지하고 왕지에 있어요. 그 녹지하고 이제 그 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강하고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정신이고 학업이고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유일주가 인성을 지지에 깔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사고가 좀 높다. 그리고 이제 학업 능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계유일주가 뭐냐면 실제로 보면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대기업체 같은 데 가면은 그 연구 파트랄지 아니면 뭐 기획 업무, 뭐 개발 업무 이쪽 계통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직도 많이 있고요.
그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계유가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그 내면이 좀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수는 이건 물을 의미하는 거죠. 수를 의미하는 거고, 인성이 지금 그 경금과 신금이 녹지하고 왕지에 있어서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아주 뭐냐면 그 전략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략 전술에 능하고 생각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계유일주가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계유일주가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외성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성격을 잘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아주 묵묵하게 일을 하는 연구원이나 대기업 어떤 그런 뭐 개발 아니면 뭐 연구 개발팀, 그다음에 그 한 해를 이렇게 쭉 따지고 이제 연구하는 어떤 그런 기획 업무 있죠. 그러니까 전략, 기획팀, 뭐 전략팀, 뭐 대기업체 가면 전략기획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걸 갖다가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 교사 계통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계유일주가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계유일주가 내년 호랑이띠 이민년을 만났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겠는가? 이제 보시면, 자, 계유일지의 개가 임을 만났어요. 임을 만났으면 이거는 임수, 계수 같은 오행이죠. 근데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 다르면 이거는 이제 겁재가 되죠. 겁재입니다. 겁재인데 이걸 이건 재성을 갖다가 극한내에서는 겁재라고도 이제 하지만 실제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개수가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이 임수가 굉장히 임수를 반기죠. 나랑 똑같은 오행이 왔으니까 내 어떤 세력이 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도 모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임수를 보고 이제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띠를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 입장에서 임수가 이 겁재인데 이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화가 세운천간 2022년 세운천간 정화가 합을 하는 천간을 봐야 돼요. 합을 하는 천간을 보면 여기 지금 갑기합, 을경합, 천간 오합이죠.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인데 내년 2022년이 이민년이잖아요. 임하고 합을 하는 건 정화죠. 그럼 이 정화라는 게 사주 원국에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생이 돼서 이제 합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합생구조라고 해서 생산을 한다. 합이 돼서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수가 만날 수 있는 건 천간의 정화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에는 없고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의 지장간 중에서 정화가 있는 걸 갖다 쭉 본다. 여기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순의 12개잖아요. 그죠? 12개 중에 정화가 있는 지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쭉 보시면 여기 술토의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미토의 정화가 있습니다. 오화의 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토, 미토, 오화를 계유일주가 지지에 갖고 있으면 임수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지를 보면 정화가 없죠. 요 술토, 미토, 오화만 이제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 요 지지 지장 간에 정화가 있어서 얘랑 이렇게 합을 해서 합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임수가 오는 건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계유일주 사주에서 이 술토, 미토, 오화가 여기 지지에 어디 있든 상관이 없겠죠. 있다 그러면 요 임수라고 하는 겁재, 친구나 동료,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해서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주위에 친구들도 모이고 새로운 어떤 뭐 동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인데요. 여기 인인데 인의 지장간은 여기 있죠. 무병갑입니다. 무병갑인데 요 무토 병화 갑목이 합을 하는 천간이 또 이 개수는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하죠. 무게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개수를 떠났고요. 병화는 병신합을 하죠. 여기 신금이 이제 제가 써놨어요. 갑목은 갑기합 기토랑 이렇게 하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개유일주가 2022년 이민년에 내 사주 원국에 천간에 개수, 신금, 기토, 개신기가 있다 그러면 이 육친성이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기토가 있다, 여기에 뭐 기토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편관이죠. 관이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개유일주가 이민년에 기토가 있는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가 동해 움직여요. 그러면 관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관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가 직장을 이직할 수도 있고 또 승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직장의 어떤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유념해 두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토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인성이니까 만약에 신금이 만약에 여기 있든 여기든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색다른 어떤 사고, 색다른 어떤 공부 이런 거를 내가 실제 뭐냐면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새로운 어떤 그 공부, 뭐 공부라는 게 요새 뭐 책만 보는 게 공부가 아니죠.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부니까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또 있다. 다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내 세력이 좀 강해지고 내 주변에 친구들도 모이고 새로운 친구나 동업자 뭐 이런 걸 사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력 확장이 좀 가장 크겠죠 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이 있는데요. 지금 내년이 이제 이민의 그 호랑이띠인데 이 인에 다 양의 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인이 지금 그 작동을 하는 거는 충하고 형이 있겠죠. 그러면 인이 형을 하는 거는 사하고 신이죠. 충을 하는 건 신입니다. 신은 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유일주에서 만약에 사나 신이 여기에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얘가 뭐냐면 신이 와가지고 인이 들어와서 신을 친다던가 사를 쳐서 형을 한다든가 형충을 하면 지지의 지장간이 열리는데 이 신금하고 사화의 지장간 모두 다 양의 천간입니다. 양의 천간은 일단은 열리면 천간이 위에 있는 천간, 드러난 천간, 연, 월, 시에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는데 양의 천간이니까 음의 천간끼리 합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다 뭐냐면 갑이면은 음의 그 다음에 경이면은 음의 을, 병화라고 하는 양의 천간이면 신이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면 정이라고 하는 무토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음으로 해서 일양 일음이 천간끼리 합을 하는데 그 합은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그걸 합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합거를 하게 되니까 나가요. 합거를 하면 이 육친성은 잃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신금 안에도 임수가 있죠. 임수가 있고 여기 경금도 있고 다 뭐냐면 양의 지장간이 여기도 다 양의 지장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2022년도에 개유일주가 천간에 음의 천간이 좀 많다 그러면 그 음의 천간에 대해서 근데 양의 천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합이 돼서 날아가지가 않죠. 합이 성립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득이에요. 득. 그러니까 이 천간이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음으로 만약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실입니다. 실. 근데 이제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얘는 오자마자 얘를 합을 해서 이제 갖고 나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재적인 이탈로 이제 보는 건데, 만약에 천간에 정이 없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오화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지장간에 이제 여기 오화 지장간에 병기정 정화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합생을 하죠. 그 다음에 요 인하고 오는 또 인오 합을 하죠. 인오 이거는 그 반합입니다. 반합. 화의 반합이죠. 인오술이 삼합이고 인오 그다음에 오술은 반합이죠. 이거는 화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수국화니까 이거는 재성이죠. 만약에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말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개유일주 2020년도에는 재적인 성취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평상시와 달리 나름대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또 임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화를 봤다. 여기에 만약에 5월이나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여기 요 안에 정화가 들어있죠. 그러면 요 임수가 정을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어쨌든 인호가 여기에 합을 해서 요거는 화인데 이거는 돈이죠. 재성입니다. 돈이고 요 정화도 재성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개유일주가 만약에 5월이나 말띠나 오시에 태어났다 한다면 재적인 성취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5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금전적인 취득, 오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재적인 성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유일주가 관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오라고 합을 해서 합작을 한다 그러면 재적인 성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간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기토가 만약에 없다, 만약에 아니면 또 오화가 아니고 다른 뭐 이제 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재적인 성취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미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정화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정화가 이렇게 합을 하죠. 하는데 요게 요 정도 그 화의 오행이잖아요. 요것도 돈이에요. 재예요, 재. 그러니까 미토가 있어도 재적인 성취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술토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여기도 이제 정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술토, 미토, 오화가 있는 개유일주가 있다 그러면 지지에 술토, 오화, 미토가 있다 그러면 재적인 성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개유일주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재적인 성취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유일주에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관의 움직임도 가능하고 재적인 성취도 가능한 일주가 내년 개유일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면 이제 요 인하고 인유가 이게 이제 구성이 이게 이제 원진입니다. 원진. 이게 원진이 되는데요. 원진은 이제 미워할 원자에다가 뭐 성낼지 원진 뭐 살이라고도 하죠. 원진살. 원진이라는 거는 충하고 좀 틀려요. 충은 막 뭐 같이 싸우고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봐요. 누가 이기든지 뭐 화해를 하니. 근데 원진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그냥 어떤 미움, 그다음에 증오감이 있어요. 사랑을 하지만 증오를 해요. 열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원진이에요. 서로 원망한다 이거죠. 원망하는데 화도 내주고 막 하지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그러니까 되게 좀 피곤한 건데 그 원진이 저는 작동한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냥 뭐 개유일주가 뭐 인을 봤을 때 다 이게 원진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주 자체에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줘야 돼요. 인유 일단 원진이 있는데 재차 또 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지는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유일주가 호랑이띠다 아니면 인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인시에 태어났다 한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부관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계유일주인데 내 지지에 인이 있는 경우에 없으면 그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뭐 원진이네 뭐니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주에 원진이 있다고 해서 원진이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에 형충이 있다고 해서 항상 형충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운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용으로 쓰이면서 이게 형충 회합을 하면서 작동을 갖다 하는 것이지 사주 원국은 그냥 정물입니다. 정물. 그냥 체의 용역,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냥 체의 용역이에요. 체의 영역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체의 영역은. 그래서 굳이 뭐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주에 형충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 사주 안 좋네, 원진이 있어서 내 부부관계 안 좋네, 뭐 시지에 있으면 뭐 자식하고 안 좋고, 뭐 월에 있으면 부모하고 안 좋고, 연에 있으면 뭐 조상들하고 뭐 원진이 있네. 근데 그런 걸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에서 나온 이론적인 얘기고, 원진이나 충형이라는 것도 일단 사주 원국에 충 원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차 들어올 때 작동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반면에 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를 아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022년도에 계유일주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계유일주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